여기는 정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남 드림 휴게소라고 하남 분기점 근방에 있는 휴게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올라갈 때 동서울터미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볼일도 보고 음료수도 마셨다가 이제 쉬는 곳이에요. 제가 드라이브 갈 때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나서게 되는데, 오늘 코스는 충주 휴게소까지 한번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밖에도 많이 이제 습도도 낮고 바람도 이제 쾌적하니까 기분 전환 겸 이제 드라이브 나가려고 이제 차 끌고 나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속도로 드라이브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녹음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는 휴게소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죠, 그죠? 애들이나.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계속 켜주고 좀 서행하면서 이렇게 좀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앞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차 같은 경우를 박으면은 그냥 수리하면 되지만은 사람을 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죠?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인사고는 없도록 해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작게 했는데 이게 소리가 크면 바로 저작권 걸리면 뜨더라고요. 근데 드라이브에서 또 음악을 또 끄고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볼륨은 낮게 해서 한번 틀어놨습니다. 지금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실 때는. 조금만 더 가면은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하이패스 표시가 1, 2, 3, 4차선까지인데 다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4차선까지니까 다 하이패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리해서 1, 2차선 쪽으로 이렇게 꽂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간대가 오전인데 차가 꽤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말이든 평일이든 서울에서 빠져나가는데 1시간은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동서울 여기 톨게이트 쪽에서도 앞에서도 많이 밀리나 봅니다. 저기 앞쪽에서 차가 많이 밀리네요. 여기 금방 빠져나가는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 찍고 나중에 재미없으면 안 올릴 것 같아. 고속도로는 좀 시원하게 달래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체가 좀 심하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시내 중이 그렇잖아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9월 초인데 햇살이 따갑네요. 지금 제가 지금 앞에 윈드실드 쪽에 정면 창문 쪽에서 이렇게 햇살이 꽤 따갑게 들어오네요. 세팅을 했지만은 지금 제가 그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여기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유리창에 붙이는 그 고정홀더 있죠, 그죠? 그거 제가 지금 앞유리에 붙이고 핸드폰을 지금 거치해서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차 실내가 좀 보이면서 찍으라 그러면은 이 앞좌석 두 곳을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가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거치시키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특히 또 차량 전문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또 아시죠, 장비. 또 저는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차선이 이제 좁아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차선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운전하실 때 저도 운전 경력은 이제 꽤 되는데 갑자기 앞에 좀 저기 차처럼, 그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간 간격은 두고 좀 너무 민감하게는 운전하지 않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운전을 안 한 기간도 좀 되긴 되는데 제가 무사고요. 무사고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나름대로. 뭐 나이도 있겠지만은 무사고 경력입니다. 천이 이제 날씨도 좋고 이렇게 천고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흔히 이렇게 상토적으로 쓰는 말들. 하늘이 높네요. 구름도 높고. 가을은 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놀 때 뭐 드라이브를 가든 등산을 가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가을이잖아요, 그죠? 봄보다 가을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서 가을에는 좀 부지런히 좀 돌아다녀야 되겠죠, 놀라 그러면은. 좀 시간 금방 지나면은 이제 또 추워지죠. 꽤 쌀쌀해지고 감기 걸리기도 좋고, 그죠? 저 앞에까지 차가 꽤 좀 정체된 느낌이 드니까 지금 속도는 별로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벤츠가 지금 차선 변경했는데 다리에서는 여기 차선이 실선이죠, 그죠? 흰색. 그러니까 차선이 점선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상 그렇다는 거죠, 그죠? 저도 차선 변경을 좀 해볼게요.
서울 시내에서는 원래 시내 운전이라는 게 신호도 많이 막히고 차도 많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 시내를 만약에 드라이브를 즐긴다면은 밤이나 새벽에 나와서야 되겠죠, 그죠? 뭐 강변북로를 타거나 뭐 맞은편 강남 쪽에 올림픽대교로 가거나, 서울에는 사실 뭐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거의 차가 많이 막히니까 드라이브 하려 그러면은 밤이나 새벽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건 좀 졸린 시간이니까 좀 그렇기도 하죠, 그죠? 왕창 어린 나이 때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은 고속도로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조금 시외곽에 국도 드라이브로 가는 게 맞겠죠. 이왕이면은 그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넣어주는 걸 습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과속으로 이렇게 레이서처럼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내 차에 빨리 반응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깜빡이 켜주고 움직이면은 그 차도 이제 예측이 되니까 멀리서 오지만은 이제 저하고의 충돌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좀 안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있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뒤에서 오는 차죠. 빨리 오는 차.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에 대한 개념 없이 제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또 깜빡이를 켜지 않고 하게 되면은 뒷차가 사고가 나든지 저하고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톨게이트 쪽에만 좀 차가 많이 몰렸었고, 톨게이트 금방 지나니까 이제 차가 별로 없네요, 그죠? 그리고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2차선은 주행차선이니까 속도를 내서 달릴 때는 1차선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깜빡이 켜는 거라든지 운전도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여두는 게 중요하고, 또 뭐 와이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 운전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일반 국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방국도 가다가 이제 뭐 경운기가 튀어나온다거나 어르신들이 무단횡단도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가 이제 좀 붙을 때는 차간 거리를 꽤 두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에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피드백 해주시니까 제가 많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찍고 영상 업로드하고 그러면은 또 피드백도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또 제가 또 힘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또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그죠? 또 피드백도 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힘도 나고 또 제가 제 채널이 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참 예전에는 유튜브 얘기하면 이제 참 예전에는 조회수 10 그러니까 2자리 넘어가는 게 참 힘들었는데 한 제가 1년 정도 됐으니까 한 대략 1년 전쯤이네요. 그죠? 참 그렇고 뭐 구독자도 사실 처음엔 없었죠. 계속. 지금은 이제 한 400명 정도 돼 가니까 채널도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성장을 했네요. 아무튼 저기 어떻게 보면은 동시대 분들인데 같이 그죠? 과거 그 당시의 향수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정이 가고 또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전프라라는 게 추억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채널 고전프라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분들 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만날 그런 계기가 별로 없는 분들인데 또 유튜브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죠? 서로 이렇게 무언가를 공유하고 하는 게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망설이신 분들은 저는 그냥 해보시라고 항상 이렇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장비 같은 것도 따로 없으니까 핸드폰에다가 그냥 뭐 마이크 1, 2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뭐 15,000원짜리 삼각대 스탠드 하나 그게 다니까요. 장비는 크게 관계없는 거고 그냥 뭐든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쪽을 보니까 좀 차들이 조금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형 이렇게 작업할 때 찍는 것도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말하면서 한번 이렇게 운전하면서 찍어보니까 또 적응 잘 안 되네요 지금. 왜냐하면 첫째 이제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하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원칙은 운전에 집중하되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살 드라이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좀 정체가 꽤 보이네요, 그죠? 항상 운전할 때는 또 아까 첫째는 이제 후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조금 거시적으로 보고 좀 멀리 보면서 그죠? 흐름을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또 흐름을 타는 게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평지 직전에서는 저 멀리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차간거리 유지해서 가는 거고 이제 약간 경사지 뭐 내리막이나 그죠 오르막길 그리고 뭐 커브길에서는 쫙 이렇게 한눈에 스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딱 차 흐름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낸다든가 뭐 차간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파악해서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요런 마인드 잘 가지고 있으면은
뭐 새벽 시간이라든지 안개가 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바로 이제 직감적으로 이거 안개 때문에 내가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되겠구나. 시야가 잘 안 좋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차가 정체된 게 튀어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멀리 좀 거시적으로 차량 흐름까지 같이 파악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기본적인 이런 운전 패턴 이외에도 뭐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뭐 또 빙판길이 갑자기 생기는 구역이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도 좀 나름대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항상 내비 틀어놓고 내비 이제 켜고 가는데 지금 뭐 이렇게 카메라 켜다 보니까 제가 꺼져 버렸네요 지금. 그래서 뭐 기억으로 대충 제가 가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또 운전에 집중하고 말하다 보면은 제가 또 빠져야 될 곳을 패스하게 될 건 아닌가 조금 의미스럽긴 한데. 오늘은 이제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화창한 날에 제가 좀 드라이브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흐린 날이죠 그죠? 흐린 날이어서 햇살이 조금 덜 따가운 건 있고 뭐 등산 같은 걸 하거나 외부 활동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빅점은 있겠어요. 근데 일단 좀 쨍쨍하게 이렇게 화창하게 갠 날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우중충한 느낌도 드네요 지금. 추수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죠? 약간 이 느낌 아시죠? 약간 센치해지는 그런 어떤 풍경의 색감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뒤에서 쏘는 차량들이 종종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실 룸미러를 통해서라든지 좀 전체적으로 좀 살짝 파악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뭐 졸음운전 같은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저기 대형 트럭 같은 경우가 졸음운전 하다가 감속을 하지 않고 밀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차를. 그래서 지금 요즘은 예전에는 앞을 좀 주의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트렌드가 앞에 뭐 저기 도로에 뭔가 좀 이물질 같은 게 그죠? 쇳덩어리나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앞쪽 도로 노면 같은 걸 뭐 주의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도로가 움푹 패였다거나 그죠? 요즘은 좀 후방을 주의하는 그런 게 좀 트렌드 느낌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딱 좋죠. 너무 뭐 과속할 것도 아니고 드라이브에서는
줄여주고 또 좀 속도를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으면은 비상 깜빡이 한 3번 정도 켜주면은 또 뒷차에서도 앞에 좀 무슨 상황이 있구나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은 뭐 매너 운전 정도 되겠죠, 그죠? 한때는 이제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서 이제 뭐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그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올라갈 수 있죠, 그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저도 오토바이를 운전해봤는데, 오토바이 탈 때는 오토바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오토바이는 이제 처분화가 안 타고 이제 차만 타니까 고속도로에 아직 오토바이 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중 잣대 같기도 한데, 아직 우리 교통 어떤 문화나 이런 어떤 수준이 조금은 더 성숙해야 되지 않나, 오토바이라거나 자동차라거나. 그래서 지금 물론 쏘는 차들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뭐 그렇게 긴장 촉각을 좀 세울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 교통 문화상에서 만약에 오토바이나 바이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운전할 때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 도로에서도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나면은 오토바이 타신 분 쪽이 중상이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외부적으로 여기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틀이 없으니까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더라도 뭐 골절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접촉이나 충돌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대형 사고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오토바이, 바이크도 여기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차량인데 그 근본적인 어떤 차별을 둘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제 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원칙이라고 합시다. 뭐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뭐 크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선착순의 원칙이라는 원칙 혹은 선착순의 법이 있죠. 이건 뭐 상식이고, 이제 그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평등의 법,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차별할 수 있다,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토바이가 여기 못 오는 게 아마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 그중 하나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우리 교통 문화, 교통 선진화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면은 고속도로에도 이제 바이크가 이제 통행이 되겠죠. 앞쪽에 마장 휴게소가 5km 남았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모형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또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 주신 게 프라모델이 당시 80년대나 그 당시에 이제 구입을 하지 못했던 게, 저는 이제 자금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의 꾸중이라든지 반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린,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뭐 프라모델이나 이거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시에. 보통 또 다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은 뭐 덤프트럭이나 뭐 총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좀 같이 맞춰가는 게 필요한데, 너무 또 이렇게 그런 장난감이나 뭐 프라모델을 허용하지 않는 거는 부모님께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는 반대,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조금 이제 허용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형이 이제 읍내에서 그 프라모델을 사올 때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같이 책가방 안에 숨겨서 가져갔거든요. 철인 28호 대형 1000원짜리라든지 오르가스 다 책가방에 숨겨서 왔어요. 근데 숨겨서 왔는데 이제 뭐 밤이나 주말 이제 그 휴일날 이제 형하고 같이 만들면은 이제 구중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사지 마라 그러고, 그죠? 그게 이제 묵시적으로는 이제 승인하는 우리 집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작은 애들이고, 예전에 제가 썰을 잠깐 풀긴 풀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외할머니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몰래 형하고 저한테 이제 합쳐서 용돈으로 10,000원을 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당시 송아지 한 마리 15만원, 20만원 하고 짜장면 한 그릇에 400원, 500원 할 때니까 86년도인 것 같아요. 86년도.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이제 용돈을 부모님 계신 데서 주면은 압수당하는 걸 아니까 몰래 이제 주셨어요. 근데 참 또 희한하게 그 아카데미에서 신제품으로 이제 롬메라고 펜저 1:25가 나온 거죠. 대형이. 그리고 그걸 우리 사촌 형님이 삽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형네 그 휴일에 이제 사촌 형님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보고 완전히 놀래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쇼킹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궤도가 하나씩 연결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라는 것하고, 또 기어박스가 엄청나게 크고 파워도 엄청 좋았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 그리고 뭐 굉장히 고퀄의 대형 인형이 4개나 들어있다라는 거 등등, 그냥 뭐 쇼킹 그 자체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10,000원을 주고 하셨으니까 그게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우리는 이제 그때 사촌님이 롬메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그 점원 그레이 진해색의 이제 롬메를 샀었고, 같은 거 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제 펜저 샀죠. 살구색에. 근데 이제 샀는데 상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읍내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 가는 길 사이 동네에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살기 때문에 그 사촌 형님 댁 거기 언덕에서 이제 형하고 이제 머리를 좀 싸맸죠. 아 이거 가지고 가면은 이제 완전히 난리 난다. 차 정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죠? 그 산 중턱에서 이제 쭈그리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아 우리 사촌형 집에 일단 맡겨놓자. 창고에 숨겨놓고 주말에 학교 안 가니까 이제 와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만들고 상자는 버리고 이제 탱크만 가져가자. 혹은 아니면 사촌형 집에 좀 잠시 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께서 다녀가신 후기 때문에 프라모델 딱 집에 가져가면 바로 그 용돈 주신 것까지 다 들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탁을 했죠. 사촌형한테. 이래 집에 가져가면은 압수다 다시 반납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촌형네 그 창고에 이렇게 숨겼어요. 숨겨두고 집에 갔죠. 세상에 그 얼마나 거기 가지고 가서 만들겠으면 열어보고 살펴보고 만들어보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참았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나 이렇게 구중하시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살짝 보고 숨겨두고 이제 집에 갔다가 며칠 참고 이제 주말에 와서 오랜만에 사촌형네 댁에 가서 이제 좀 하룻밤 자고 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밤에 만들었죠. 또 부루마블 게임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펜저 탱크는 너무 강렬해 가지고 그 당시에 좀 디테일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에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님 댓글 주신 거하고 또 같이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도 좀 반대가 있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죠? 뭐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만들면은 또 장난감 만든다고 또 싫어하시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프라모델 사는 거는 싫어하셨는데 또 생일 같은 경우에 제 생일에 또 뭐 전격 제트 작전 그 뭐 무슨 조종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뭐 탱크 이런 거 사주셨거든요. 탱크는 안에 숫돌 들어가 가지고 굴리면은 그게 트랙션이라 그럽니까? 그 무게추, 회전 무게추 달린 거 양철로 돼 있고 그런 거는 생일날 사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유독 또 프라모델을 또 좀 싫어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썰풀었던 거는 이제 자금원 측면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뭐 그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런 의미죠. 뭐 그렇게 얘기 드리더라도 당시에 어떤 억울함이나 안타까움, 갈증이 계셨던 분들은 쉽게 이렇게 또 해소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고전 프라를 다시 구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운 좋게 예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당시에 뭐 개파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 펜제라든지 그 추억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구해가지고 그 갈증이라든지 또 그 추억에 대한 아쉬움들은 상당 부분 해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귀한 고전프라도 만들고 또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프라나 고전 프라의 신이 있다면은 저한테 그래도 좀 행운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야든 노력은 좀 여러 각도에서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즐긴다거나 뭐 그냥 어떤 운에 맡겨서는 그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쉽게 달성할 수는 없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도 하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제가 원했던 고전 프라드를 모으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제품 만드는 거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뭐 편안하게 자유롭게 뭐 댓글 주십시오. 그러면은 가능하다면은 제가 보고 이제 좀 만드는 영상도 올리고 또 그런 제안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또 몰랐던 키트들도 알게 되고 그죠? 다 서로 또 상호 시너지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바빠지면은 또 여유가 없으면은 또 만들기도 좀 힘들 수 있죠, 그죠? 2주에 한 번 만들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부지런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앞에 하이닉스 공장이 보이네요, 지금. 여기가 이천이죠, 그죠? 오늘의 또 뭐 안전운전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무사고니까 뭐 운전을 뭐 레이스는 아니지만은 뭐 무사고 운전을 만약에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시기 위해서 뭐 팁 하나 드리면은 방금 전에 현수막에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졸음운전 위험 앞차가 졸면 빵빵 이렇게 또 이렇게 워딩이 있는데 저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졸릴 때는 졸음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그냥 휴게소에서 좀 쉬어야 돼요. 이 졸릴 때가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뇌로 산소라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영양분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졸리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참고 운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운전도 크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련한 그런 어떤 감각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물론 베이스가 되는 거지만은 미시적으로는 그냥 집중력이죠, 그죠?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자기가 운전을 해야 이제 앞에서 예측 어떤 돌발 상황에서 이제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리실 경우에는 꼭 좀 쉬었다가 하시는 거 제가 권장합니다.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오토바이는 저도 사고가 조금 크게 차가 많이 밀리고 비상 깜빡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저도 이제 켜주고 사인을 뒤에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는 조금 크게 사고가 한 2번 나서 제가 정 떨어져서 이제 접었는데 이게 좀 사고를 조금 피하는 요령 스킬이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오토바이는 제가 당시 어떤 경험이나 감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외곽 차선, 4차선에서는 2차선,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 길이나 우회전 있는 그런 차선 있잖아요. 이제 외곽 차선이죠, 그죠? 1차선 빼고. 거기서 이제 차가, 특히 이제 튀어나오는 차가 위험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무단횡단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택시가 이제 손님 태기 위해서 급정거라고 해야 됩니까? 급정지. 이걸 하기 때문에, 깜빡하면은 그냥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진짜.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차선이면 이쪽에 편도, 그죠? 차선 다닐 때에도 오른쪽을 항상 조심하는 쪽으로. 주로 조심 내가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차선을 먹고 가더라도 정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쏠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야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골목길에서 들이대는 또 차량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떤 접촉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혹은 그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브레이킹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지방에서 뭐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노란등, 깜빡이는 노란등 있죠. 근데 신호등 제대로 없는데 그런 곳도 꽤 위험해요. 지방 자기가 그 길을 잘 안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에 거기 또 어르신들이 또 신호 안 지키고 또 좀 밟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하고 잘못 걸리면은 특히 좀 해질녘이나 밤이나 이럴 때 만약에 이제 아다리 맞아버리면은 중상이죠. 정말 심하면 사망이고. 그래서 오토바이도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미리 그 시뮬레이션 된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베이스 없이 그냥 그때그때 내가 감각으로 내가 뭐 눈이 시력이 좋으니까 몸이 민첩하니까 오토바이가 하나 내가 컨트롤 잘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이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자기는 운전 잘하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박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저는 2번 다 이제 여성 운전자분이 제 뒤를 박아버려가지고 제가 봉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바이크 이제 뭐 은퇴하시기 전에 뭐 사서 조금 이렇게 라이딩 다니실 그런 계획도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희 친형도 그런 좀 꿈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 좀 더 들고 이제 뭐 바이크, 그죠? 좀 바이크는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타면 되겠죠. BMW에서 나오는 거 그거 뭐죠? 저기 뭐 투링 형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 뭐 하레이 데이비슨 같은 뭐 클래식한 것도 있고, 그죠? 뭐 아니면은 뭐 두가티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네이키드 스타일, 뭐 종류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헬멧은 기본이고, 그죠? 안전장구는 기본이고, 시뮬레이션을 좀 사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유튜브 바이크 사고 같은 그런 전형적인 사고 케이스 뭐 10개나 20개 상황에 대해서 숙지하고 저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베이스를 좀 갖추시길 바랍니다.
핸들을 그냥 우측으로 확 꺾을 건지,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결국은 추돌을 할 건지, 왼쪽으로 틀 건지, 뭐 오토바이를 그냥 완전히 비틀면서 쓰러뜨려 버릴 건지,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차가 좀 정체가 있네요. 이천 쪽이 오후에는 좀 이런 경우는 좀 덜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오전이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은 시험 삼아 이제 한번 충주 휴게소나 지금 나오는 휴게소에서까지만 한번 제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제 고민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그런 지인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다들 고민이 있고 한데, 우리 너무 저기 드라마라든지 이런 매스컴에 좀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평균의 가정이나 평균의 남자의 우리 나이대의 삶을 좀 너무 좀 고기준화 해놓은 것 같아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가정사는 이제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겉으로만 보고 이제 뭐 저 집은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속사정은 모르죠, 그죠? 당사자 입에는.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 문제 크게는 다 중에 하나는, 혹은 셋 다는 다 있죠. 첫째는 이제 뭐 돈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가정 다툼, 불화 이거죠, 그죠? 자녀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는 꼭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중대 문제가 없이 뭐 무탈하고 그죠? 화목한 그런 가정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고민 많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을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고,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시간적으로나 여유 있을 때 이제 모형 좀 만드시거나 제 영상 보시면서 좀 재미있게 소소하게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휴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고속도로 드라이브인데 지금 이렇게 차가 정체가 되면 의미가 없죠. 이제 낮이 돼 가는데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었지만. 촬영이 50분이 지났대요. 대략 1시간이나 1시간 20분 내에, 1시간 혹은 1시간 20분 내에는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보통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휴게소까지 측정하진 않으니까, 가진 않으니까. 대략 1시간 맞추려면은 1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행하다가 등장하는 휴게소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마이크 이제 핸드폰에 꽂는 거거든요, 그죠?
C타입 마이크.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녹음이 잘 될 건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차에서 이렇게 뭐 썰 푸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튜브 중에. 한 50분 사이사이에 얘기를 했는데 벌써 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에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더 어렵네요. 방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환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대가 애매해서 차가 좀 막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좀 이 시간을 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좀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 휴게소가 2km니까 여주 휴게소에서 좀 쉬고 방송은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참 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1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그죠? 유튜브 옛날 영상 보면은 이게 켜놓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머릿속에만 맴돌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늘어가지고 그 상황이 익숙해져가지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저도 많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자꾸 조금씩 하면서 이제 좀 실력이라든지, 그죠? 그렇게 어떤 역량을 조금 키워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정체가 꽤 심하네요. 1km니까 휴게소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휴게소가 문막 33km니까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은 시간도 맞을 것 같고, 대략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요렇게 이제 드라이브 토킹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제가 촬영해가지고 올리면은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그죠? 뭐 맨날 주구장창 뭐 모욕 얘기만 하는 것보다 뭐 조금씩 다른 것도 이렇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드라이브 채널 하나 이제 그냥 파놓고 관리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 영상 올려야 되겠네. 저번에 그 모형 사이트에서 여자 문제 때문에 여자분이 뭐 떠나시려고 하는 거냐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고민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원래 그 흔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죠? 모형 사이트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댓글 달았는데 이제 또 그 글 쓰신 분은 아닌데 다른 분이 제 글에 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댓글에. 제가 그 댓글 대략 뭐 몇 가지 한 4가지 사항만 적었나? 근데 그거 대충 떠올려 보면은 대체 가능한 사람과 대체 불가능한 사람 2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기에 미련을 갖고 고통을 받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한 멘트 쓴 게 그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게 부모님이나 가족이죠. 우리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오래 사귄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그 당시에만 정말 미치도록 괴롭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약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또 좋은 사람 생기면은 다 그냥 옛날에 저렇게 좋은 추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자친구는 정말 극단적인 뭐 정말 0. 몇 프로 이외에는 거의 전부는 대체 가능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에 대해서 메리트나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억지로 내 곁에 억지로 내 곁에 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 불행해진다, 이렇게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경험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연애학, 결혼 이런 거 책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휴게소로 이제 가야 되는데 차가 조금 안 넣어주시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 나한테 어떤 걸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잡아두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그 괴로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은 그런 영향을 나한테 어떤 식으로도 끼치게 되잖아요. 날 사랑하고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나한테 어떤 걸 얻을 수 기대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과 말 차이가 확실히 나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만 서로 둘 다 불행해지고 그 불행의 골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잡아두고 억지로 뭐 혹은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내 곁에 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 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게 명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인 거죠, 그죠? 그늘에 대고 싶은데 빈자리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한 4가지 중에 한번 다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세 번째는 결국 자기 혼자, 인생은 혼자, 어떻게 보면 또 혼자니까, 혼자 헤쳐나가는 길이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당당하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어떤 여자가 의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높게 여기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없으면은 누군가 여자라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멘트를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글 쓴 분은 그냥 그 댓글에는 따로 멘트 안 남기셨는데 다른 분이 공감 댓글, 대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간관계 문제는 뭐 어리고 철이 안 들고 뭐 나이가 많으면은 뭐 잘 알고 능숙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극히 또 주관적인 문제고 또 그들의 사정이 다 개입이 되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 다 관계없이 한 번씩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제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참조가 될 수 있으면은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리하면은 첫째는 대체 가능한 사람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자친구나 이성 관계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지금 둘째는 그러니까 날 원치 않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서로 불행해진다. 셋째는 나 혼자 스스로 굳건히 두 발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하나는 더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뭐 정리하고 이제 오늘 우리도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고속도로 드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모형 제작 영상이나 드라이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